안녕하세요. 낭독 책밤입니다. 오늘은 새로운 책 읽기와 삶의 활력을 경험하게 해준 책, 낭독을 시작합니다. 책 리뷰입니다. 먼저 책 낭독을 시작합니다를 읽고 만든 컬러 팔레트 이야기로 시작할게요. 이번 책의 주조색은 갈색입니다. 갈색은 편안하고 부드러움을 나타냅니다. 낭독할 때 낭독자가 갖게 되는 마음가짐과 상태를 잘 비유한 색상인 것 같아 선정했습니다. 또 낭독이라고 하면 약간은 지루하거나 오래된 느낌도 있는데요. 한편으로는 그렇기에 더 클래식하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면도 갈색의 의미와 잘 통합니다. 낭독을 통해 스스로 성숙해질 수도 있으니 역시 갈색과 잘 어울립니다. 보조색은 녹색을 선정했습니다. 녹색 역시 편안함을 의미하기도 하고 생명을 상징합니다. 낭독이 활자의 생명력을 불어넣는 작업이라 이 컬러를 선택했습니다. 컬러 팔레트에서는 순환을 나타낼 수 있도록 색을 배치했어요. 낭독은 작가와 낭독자와 청자를 연결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또 낭독자는 호흡에 들숨과 날숨이 있듯 소리에서도 전달하는 발성을 잘 활용해야 합니다. 그래야 순환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 점을 스스로 기억하기 위해서 순환을 팔레트로 나타내 보았습니다. 책 낭독을 시작합니다는 7명의 성우들이 낭독에 대해 쓴 것입니다. 이 책과는 특별하게 만났습니다. 언제였는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예전에 네이버에서 낭독 봉사자를 모집하는 공고를 본 적이 있어요. 당시 3, 4개월 정도의 교육 기간을 거쳐야 했고 일정도 어느 정도 정해져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정해진 스케줄을 따를 수 없었던 터라 아쉽게도 그냥 지나쳤어요. 하지만 낭독 봉사를 알게 된 고마운 계기였습니다. 부끄럽게도 그때 내가 몸을 써서 할 수 있는 유일한 봉사활동이 낭독 봉사겠다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언젠가 꼭 낭독 봉사를 하겠다고 마음먹었었습니다. 그러고는 한참 잊고 지내다 최근 다시 낭독 봉사를 떠올렸습니다. 이 책은 낭독 봉사 사전 교육 때 만난 책입니다. 운 좋게 이 책의 저자이신 송정희 성우님께 직접 낭독에 대해 배울 수 있는 고마운 기회를 만났습니다. 성우님께서는 긴 시간 동안 재능 기부 형태로 낭독 봉사자들에게 낭독 교육을 해오고 계셨어요. 저도 그 기회를 통해서 성우님께 낭독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북마크입니다. 낭독을 시작합니다에서 찾은 한 문장은 205페이지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나에게 낭독은 무엇이다? 책에서 기억하고 싶은 문장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이 문장을 선택한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입니다. 이 책은 실천하며 읽을 때 더 많은 것을 가져다 주는 것 같아요. 저도 실제로 낭독을 체험하며 책을 읽다 보니 더 느끼게 되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아마도 책을 읽는 분들도 저처럼 새로운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책은 그렇게 낭독을 통해 저마다 달라진 점들을 발견하게 하는 마법이 있는 책이라 생각해 이 문장을 선택했습니다. 책을 읽고 낭독을 경험하며 나만의 낭독의 의미를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낭독을 시작합니다를 관통하는 키워드로는 활력을 선정했어요. 위에 한 문장을 완성해 본다면 나에게 낭독은 활력이다 라고 하고 싶어요. 이 책을 통해 낭독을 배운 시간이, 낭독에 대한 체험이, 새롭게 만난 이 독서법이 제게 신선한 자극이었고 삶에 좋은 동력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문장 수집은 3가지 주제로 낭독하겠습니다. 하나, 낭독은 연결이다. 낭독을 더 잘하고 싶어서 찾아오신 분에게 가장 먼저 제안하는 것은 말하듯 읽어보세요입니다. 단어가 주는 뉘앙스, 글에 담긴 의미와 감정을 낭독에 담아야 합니다. 자신에게든 타인에게든
상대가 바로 앞에 있다고 생각하면서 호흡을 가라앉히고 친절하게 읽어보세요. 듣는 이가 내용을 잘 이해하도록 정성을 쏟아서요. 정확한 의미, 여기에 감성과 에너지까지 전달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낭독이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세상 모든 글은 이야기다. 그래서 낭독은 글을 읽는 게 아니라 이야기를 말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어요. 눈으로 볼 때는 글이지만 입으로 발화하는 순간 말이어야 한다는 것을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조금 재미있게 경험하기 위해 우리가 일상에서 편하게 주고받는 말과 흡사한 카톡 메시지를 읽어보는 거고요. 카톡 메시지도 본인이 작가가 되어 쓴 글이고 책입니다. 본인의 작품을 소리내 읽는 순간 글은 다시 생생히 살아 움직이는 이야기가 됩니다. 친구들에게 하듯 편안한 관계에서 주고받아 여러분의 말에는 의식하지 않았지만 속도, 강조, 사이, 쉼, 어미 처리, 어조, 자연스러운 리듬, 그 외에도 좋은 낭독에 필요한 여러 조건이 참 잘 녹아 있습니다. 낭독도 이런 일상의 말하기와 똑같습니다. 낭독자는 마치 작가의 말이 내 이야기인 것처럼 하는 거예요. 작가의 생각과 감정의 결과물을 내 머릿속에서 나온 이야기로 소화해서 받아들인다는 거죠. 책을 읽다 보면 말하듯 낭독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반복적으로 강조됩니다. 단순히 글자를 읽는 것이 아니라 듣는 이를 생각하며 정성껏 글의 의미와 감정을 담아 전달하는 것이 낭독이라는 것입니다. 낭독에서의 해석은 오디오 드라마처럼 적극적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작가가 원하는 것을 고스란히 전달하려면 그의 의중을 파악할 수 있어야겠죠. 작가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내용을 독자도 함께 느낄 수 있도록 길을 만드는 것이 낭독자의 역할이니까요. 이런 해석은 정독이나 다독으로 키워지기도 합니다. 낭독을 모두 마친 후 눈으로 보는 것보다 귀로 듣는 책이 더 감동적이었어 라는 찬사를 듣게 된다면 참 행복하겠죠. 글을 제대로 전하기 위해서는 작가가 글을 쓴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합니다. 저는 낭독하기 전에 그 글을 쓴 작가를 떠올리고 작가의 연혁이나 철학을 찾아보기도 합니다. 왜 이 글을 썼는지, 어떤 마음으로 썼는지 생각하고 느껴봅니다. 작가가 글을 대하는 무게감, 문장의 온도에 나도 모르게 끌려 들어갈 때 비로소 낭독을 시작하죠. 그렇게 푹 빠져서 책을 낭독하는 동안은 작가의 마음이 됩니다. 여러 작가의 마음을 더 가까이 느낄 수 있는 것이 북 내레이터의 매력이 아닐까 합니다. 글은 작가가 하고 싶은 말을 문자로 옮겨놓은 것입니다. 그러니 먼저 작가가 하고 있는 말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가만히 들여다보면 작가의 말투도 들리고 태도도 보입니다. 어떤 식으로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그 목소리를 들어보세요. 이렇게 귀를 여는 작업이 낭독의 첫걸음입니다. 때로는 그 글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 작가에 대해서 더 알아보는 노력을 기울인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글을 쓴 이를 이해하고 그의 말을 더 잘 듣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낭독의 첫걸음이라고 해요. 그래서 송정희 성우님께서는 낭독을 경청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이 책의 저자이신 송정희 성우님을 직접 만나고 그분의 육성으로 이야기를 듣고 심지어 그분께 낭독에 관해 배울 수 있었으니 저는 더없이 좋은 운수로 낭독을 시작했습니다. 낭독은 이렇게 저자와 낭독자의 연결로 시작됩니다. 하지만 대화를 하면 할수록 매력이 넘치는 사람이 있듯 평범한 듯 들리지만 계속 듣고 싶은 목소리가 있습니다. 목소리에도 좋은 인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좋은 인상을 주는 목소리는 어떻게 만들어야 할까요? 바로 정성 어린 마음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너무 뻔한 말이라며 손사래를 칠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진리는 언제나 우리 가까이에 있지 않던가요? 글의 내용을 잘 전달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듣는 사람을 배려하며
낭독해 보세요. 그러면 내 안에 이미 가지고 있는 예쁜 목소리, 좋은 목소리가 살며시 나올 겁니다. 낭독을 할 때는 항상 듣는 사람, 청자가 있음을 잊지 말고 그에게 전달하는 말하기를 해야 한다고 책의 저자들은 공통적으로 역설합니다. 낭독을 경험하기 전 저는 단순히 소리내어 책을 읽는 것이 낭독이라고 생각했어요. 당연히 성우나 아나운서 같은 발성과 발음이 가장 중요할 것이라고 예상했었고요. 그래서 낭독봉사 사전교육 역시 이 부분에 중점을 두고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막연히 또렷한 발음으로 또랑또랑한 소리로 글자를 틀리지 않고 잘 읽는 것이 아니라 작가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를 잘 이해해 그 내용과 그 이면의 정서와 감정까지 잘 전달해내겠다는 책임감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배웠어요. 그럴 때 낭독을 통해 저자와 낭독자, 그리고 청자가 연결되는 것입니다. 책은 독자에게 가다 한 권 한 권 새로 쓰여진다는 한강 작가의 말처럼 같은 책이어도 읽는 사람에 따라 느낌이 달라질 테니 낭독자마다 새로이 그려지는 세상을 함께 공유할 수 있다는 건 낭독의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것이 제가 청자로서 느낀 낭독의 좋은 점이라면 낭독자로서 누릴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바로 카타르시스입니다. 낭독을 하는 순간 몰입을 통해 책 속 세상을 경험하고 책 속 인물들과 공감하게 되면 묘한 카타르시스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작가의 생각은 활자에 녹아지고 활자를 읽으며 낭독자는 그 내용을 소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자가 흡수하고 해석한 활자는 모두 다를 거예요. 그러니 낭독자도 활자의 세상을 그려내는 매력을 맛볼 수 있습니다. 낭독이 문해력을 높일 수 있는 이유가 됩니다. 잘 전달하기 위해서 계속 문맥을 제대로 헤아리기 위해 글을 꼼꼼히 보게 되는 노력을 하게 되거든요. 저는 보이지 않는 이 세계를 조금이나마 엿볼 수 있게 해놓은 것이 바로 활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텍스트를 바라본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누군가의 생각과 마음, 영혼까지도 만날 수 있는 일입니다. 이런 생각으로 이어졌습니다. 낭독을 통해 활자에 대한 이해와 공감과 경청이 잘 이루어진다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소통의 공간도 조금이나마 넓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요. 내 마음도 타인의 마음도 낭독이란 이름으로 포용해 줄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책과 낭독에 대한 참 멋진 묘사인 것 같아요. 책 활자는 저자의 보이지 않는 생각과 마음을 눈에 보이는 것으로 구현한 것이고 우리는 그 텍스트를 바라보며 보이지 않는 누군가와 깊게 만날 수 있다. 그런 이해, 공감, 경청의 노력을 통해 사람 간의 소통과 연결도 더 넓게, 깊게 이루어질 수 있다. 둘, 낭독은 있는 그대로의 나와 만나는 일이다. 요즘처럼 내면의 자기돌봄이 더 절실해진 상황에서 낭독은 놀이이자 취미, 성장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책의 첫머리에서 만난 문장입니다. 어떻게 낭독이 내면의 나를 돌보는 일이 되고 성장의 도구가 될 수 있을까? 라는 호기심이 일었어요. 책을 통해 낭독을 실행해 보면서 이제는 조금 알 것 같습니다. 이젠 압니다. 목소리로 온몸의 감각을 받아들이고 표출하는 과정에서 매번 새롭게 태어나는 기분을요. 맑고 깨끗한 칠성사이다를 맑고 깨끗하게 표현했을 때, 내가 느끼는 대로 목소리가 나왔을 때 그 행복감을요. 이 글은 진짜 내 목소리를 찾아가는 훈련이기도 하지만 제가 직접 겪고 느끼며 나 자신을 되찾은 과정이기도 합니다. 하나씩 풀어나가 볼게요. 낭독 훈련을 하면 새롭고 선명한 목소리를 얻을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진성을 찾고 싶다는 말씀도 하시고요. 제가 학생들과 수업하며 느끼는 건 진성이란 진실함이 담긴 목소리라는 것입니다.
어디선가 들어봤을 법한 목소리를 따라하고 테크니컬한 기교 위에 리듬을 실어내도 결국 알맹이 없는 허상에 그치고 맙니다. 하지만 지금은 취향의 시대, 완벽함보다는 정서적 공감이 더 중요해졌기에 누구나 자신만의 좋은 목소리를 찾아 낭독하면 되는 것입니다. 저도 처음 낭독을 할 때는 제가 내고 싶은 소리로 열심히 목소리를 꾸몄습니다. 더 밝게, 상냥하게 톤을 높여서 촉촉하고 맑은 목소리가 낭독에 더 적합할 것 같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책에서는 말합니다. 누구나 자신만의 좋은 목소리가 있고 다만 우리는 그것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잘 꺼내면 된다고요. 텍스트를 듣는 이에게 잘 전달하겠다는 진실함과 배려의 마음을 가지고요. 그날도 침대에 누워 수강생들의 낭독 파일을 듣다 보니 어느덧 새벽 4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밤새 그들의 목소리를 듣고 난 다음 날의 수업 시간이었는데 그분들이 훨씬 더 친근하게 느껴지는 거였어요. 저에게 어제 이전의 그들과는 다른 존재가 되어버린 거죠. 아마도 저들을 볼 때 제 감정과 그들이 나를 볼 때의 감정은 확연히 달랐을 겁니다. 마치 짝사랑하는 것처럼요. 그들의 목소리를 낮에 들을 때와 잠들기 전에 듣는 것은 분명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잠들기 10분 전과 잠을 깬 10분 동안이 인간의 무의식의 가장 활발한 때라는 구절을 어느 책에선가 본 기억이 있는데요. 그것 때문이었을까요? 제가 느낀 감정으로 미루어 볼 때 잠들기 전에 자신의 목소리를 듣는 것은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랑할 수 있는 지름길이 될 것이 틀림없습니다. 이왕이면 좋은 글귀를 좋아하는 책을 낭독해 보세요. 그리고 제가 그랬던 것처럼 잠자기 전에 자신이 녹음한 것을 듣는 거죠. 스스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 점점 더 커져갈 겁니다. 이 에피소드가 참 기억에 남습니다. 침대에 누워 잠들기 전까지 수강생들의 낭독 파일을 듣고 난 다음 날 수업 때 수강생들을 보는 저자의 마음가짐이 이전과 확연히 달랐다는 거예요. 내 목소리를 그렇게 경청의 마음으로 잘 들어줄 때 나의 목소리 역시 사랑하게 될 것이라고 힘주어 말합니다. 신기하게도 낭독을 해보니 지금 나의 마음가짐이나 생각이 목소리에 드러납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지 않고 있기에 꾸밈이 들어가고 꾸며야 한다고 생각하니 소리에 힘이 실리지 않는 겁니다. 송정희 성우님께서 수업 때 낭독 파일에 대한 피드백을 해주시며 물었습니다. 자신의 목소리를 이렇게 잘 들어준 적이 있었나요? 저는 그 질문이 자기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준 적이 있었나요? 라는 물음으로 들렸어요. 그러자 울컥함이 올라왔습니다. 마음속에서 아니요 라고 답하면서 요즘 저도 저자의 제안처럼 제 목소리를 잠들기 전 들어봅니다. 듣다 보니 조금씩 익숙해지고 익숙해지다 보니 좋은 점들도 발견하게 됩니다. 낭독을 통해 있는 그대로의 나의 목소리와 처음 마주해 봅니다. 평소 우리는 나의 뼈를 거쳐 울리며 나오는 소리, 그러니까 평소 내가 생각하는 내 목소리와 입 밖을 나가 공기를 통해 내 귀로 전달되는 소리, 즉 녹음해서 듣는 내 목소리를 동시에 듣는다고 해요. 그런데 녹음된 소리를 들으면 공명되어 듣던 소리가 아니기 때문에 내 목소리가 아닌 것 같은 어색함과 생경함을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저도 처음엔 그랬었는데요. 자꾸 듣다 보니 좋아집니다. 도대체 무엇이 저렇게 사람을 변하게 할까? 작은 부스 안, 선배는 책 속에서 자신을 만나고 성찰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내면과 만나며 다듬어가는 과정이 쌓여 더 좋은 목소리가 만들어진 겁니다. 선배는 작은 공간에서 한 줄 한 줄 읽어내려가는 시간은 고요하게 자신을 만나는 시간이라며 축복받은 시간이라고 했습니다. 어지러운 고민도 잠재우고 세상사 시끄러운 번뇌도 다 잊은 채 책에 집중하다 보면 나 홀로 앉은 공간에서 울려 퍼지는 목소리가 오히려 자신을 위로하고 감싸주어 참으로 행복한 시간이라고
힘주어 말합니다. 방대한 서적을 통해서 쌓여가는 내공과 꾸준한 삶의 지표가 선배를 성장시키고 있었습니다. 저는 삶의 질곡을 넘으며 다듬어진 소리를 좋아하는데요. 선배의 매력을 다시금 발견하게 되면서 깊이 있는 낭독에 대해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선배가 바로 낭독연구소를 만들고 낭독을 널리 알리고 있는 서혜정 성우입니다. 이제 왜 낭독이 나의 내면을 돌보는 일이고 성장의 도구일 수 있는지 공감합니다. 나를 돌보는 것은 생렌즈 없이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바라보는 일에서 시작되는 것 같아요. 녹음 부스 안에서 잔잔하고 평온하게 나 자신과 책의 저자와 활짝 속 인물과 만나게 될 날이 그래서 더욱 기대됩니다. 낭독 봉사라고 했지만 어쩌면 낭독 봉사는 오히려 애써 나를 돌보는 일이 될 것도 같습니다. 우리 몸은 말을 담는 그릇이기에 발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다행히 낭독하기 좋은 몸 상태는 어렵지 않게 만들 수 있어요. 먼저 건강하고 편안한 몸입니다. 두 번째는 유연한 몸입니다. 사실 말하기는 꽤 많은 에너지를 씁니다. 1시간에 200kcal라고 하니 걷기 운동과 비슷한 정도입니다. 수다로도 금세 배가 고파지는 걸 보면 알 수 있죠. 몸 안에 에너지가 충분하지 않다면 좋은 소리가 나오기 어렵습니다. 의외로 의도적인 작은 소리, 그러니까 속삭임은 성대를 긴장시킵니다. 우리 성대가 편안함을 느끼는 발성은 평상시 말하는 정도의 크기입니다. 하지만 이야기도 오래 나누면 목이 아프듯 긴 글을 잘 낭독하고 싶다면 발성 연습은 건너뛰어선 안 되는 조건입니다. 발성 연습은 궁극적으로 튼튼한 성대를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성대는 아주 연약한 조직이어서 쉽게 상처가 날 수 있고 목 고르기가 실제로는 이물감을 제거하는 효과보다는 나쁜 습관으로 자리 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물감이 있을 때는 미지근한 물을 천천히 마셔 성대가 부드러워질 시간을 주고 습관적인 목 고르기는 원고를 읽으며 분위기에 집중하는 것으로 바꿔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몸은 말을 담는 그릇이라고 해요. 그래서 좋은 목소리를 유지하고 건강하게 낭독하기 위해서는 나의 내면뿐 아니라 나의 몸의 건강도 챙겨야 합니다. 그러니 낭독은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이고 그런 나를 잘 보살펴주는 일입니다. 셋, 낭독은 새로운 독서법이자 신선한 자극이다. 듣는 컨텐츠의 초대 주자인 라디오가 보편화된 것은 1930년대입니다. 이 무렵 미국에서는 화성으로부터의 침공이라는 라디오 드라마가 인기였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그것이 드라마인 줄 진즉 알고 있었지만 화성인이 지구를 침략하는 대목이 방송되자 어느 순간 이 일을 실제 상황이라고 인식하게 됩니다. 겁에 질려 거리로 뛰쳐나온 사람들은 물건을 사재기하고 국경을 탈출하다 폭동까지 일으킵니다. 라디오 드라마로 집단 패닉에 빠진 이 일화는 세계 미디어사의 기록으로 남게 되었죠. 물론 미디어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생긴 해프닝이라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오디오가 불러오는 상상의 힘은 생각보다 세다는 것을 증명하기도 하는 일화입니다. 목소리의 힘을 느끼게 되는 이야기였어요. 참 놀랍죠? 실제 일어나지 않을 법한 화성인의 지구 침략을 실제 상황으로 믿게 되었다는 것이요. 그 힘이 무엇일까? 오디오북에도 관심이 가더라고요. 문자보다는 이야기에 힘이 셌던 먼 옛날에 호메로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스 전역을 떠돌며 노래하는 눈먼 가객. 그는 영웅담을 전하는 이야기꾼이자 사상가였습니다. 훗날 호메로스의 일리아드는 총 24권에 1만 5천 행이나 되는 긴 서사시로 엮였는데 어떻게 이 긴 내용을 말로 다 풀어낼 수 있었을까요? 호메로스는 이야기를 아주 실감나게 구현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그의 스토리텔링에는 공식이 있었죠. 리듬, 반복, 운율, 전형적인 표현처럼 누구나 바로 떠올릴 수 있는 패턴을 적용한 것입니다. 일정한 패턴은 긴 글을 외우기에도 좋고 청중을 집중시키기에도 좋았을 것입니다. 높은 집중감 속에서 흘러나온 이야기는
귀를 자극할 뿐 아니라 보고 냄새 맡게 하고 때론 촉감까지 느끼게 합니다. 오감을 자극한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반복되는 말과 리듬이 우리를 마치 소용돌이처럼 몰입으로 이끈다고 믿습니다. 말의 리듬은 호흡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호흡과 함께 시작된 이야기는 호흡이 끝날 때 마무리되며 그 과정에서 리듬을 탑니다. 말은 규칙적인 들숨과 날숨을 통해 나오니까 말이에요. 한 호흡 안에는 내가 전하려는 메시지의 모둠이 있고 여러 호흡이 모여 메시지는 틀을 갖춥니다. 그 과정에서 생긴 리듬이 몰입을 불러오고 깊은 몰입이 오감을 건드릴 때 듣는 이의 마음이 비로소 움직이는 것이죠. 저는 이 과정을 울림이라고 정의하고 싶습니다. 목소리를 통해 전해지던 이야기의 힘이 컸던 시대에 대해 말합니다. 그리고 호흡이 만들어내는 말의 리듬이 몰입을 일으키고 깊은 몰입은 오감을 건드려 마음에 울림을 준다고 설명합니다. 그냥 눈으로만 봤을 때는 별로 와닿지 않던 내용이 소리내어 읽으면서 재미있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눈으로 볼 때는 대충 주요 내용만 후루룩 읽고 넘어갈 때가 있지만 소리내어 읽으면 가장자리까지 다 읽어내야 합니다. 안 보였던 것이 비로소 보이는 거죠. 그림이 선명하게 그려지면서요. 무엇이든 익어가는 숙성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조급해하지 마세요. 일단 승차했다면 잘 가고 있는 겁니다. 낭독을 잘하려면 절대적 숙성의 과정을 지나야 합니다. 책을 몇 권 낭독했다고 바로 좋아지지는 않아요. 오래도록 자신을 믿고 견디는 시간이 필요하죠. 낭독수강생이나 성우지망생이나 뚝심 있는 시간을 지나 목표를 이루는 사람들을 많이 목격합니다. 꾸준히 낭독해보세요. 더디게 간다고 비교하며 걱정하지 마시고 자신만의 속도로 걸어가는 겁니다. 쉬었다 가도 괜찮아요. 유레카를 외치는 깨달음의 시기는 저마다 다르지만 꾸준함을 이기는 건 없습니다. 낭독은 참 새로운 독서법입니다. 한 글자 한 글자를 꼭꼭 씹어 읽게 되는 독서법이에요. 그렇지만 생각해보면 소리내어 읽는 방식은 꽤 오랜 역사가 있습니다. 사극보다 보면 꼭 서당에서 소리내어 책을 읽잖아요. 또 그만큼 멀리 가지 않더라도 우리가 초등학생이었을 때 꼭 소리내어 교과서를 읽도록 시키곤 하셨어요. 그 시절 이후 저도 너무 오랜만이라 이 독서법이 정말 새로운 느낌이었지만 문득 생각해보니 그때가 떠올랐습니다. 아마 낭독의 필요성이 있기에 그 시절 선생님들께서 그렇게 가르쳐 주셨던 거겠죠. 일단 시작했다면 잘하고 있는 것이니 조급해야 하지 말라는 격려. 늘 급하고 빠른 성취를 원하는 제게 이러한 접근은 일상에서도 신선한 자극이 되었습니다. 먼저 위의 예문을 소리내지 않고 눈으로만 바라봅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전에 있던 나의 상황과 감정을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마음이 깨끗해야 텍스트를 잘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 잠시 눈을 감고 들숨과 날숨에만 집중하는 시간을 5분 정도 갖기를 권합니다. 내 신체에 더 집중하는 시간을 통해 생각을 덜어내는 작업입니다. 혼자만의 공간, 혼자만의 시간 안에서 묵독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내용과 의미 또한 파악하려고 너무 애쓰지 마세요. 묵독은 큰 숲을 살핀다고 생각하며 활자를 보는 것입니다. 넓고 가볍게요. 묵독하며 눈으로 활자를 봤다면 이번엔 입을 떼서 소리내 보겠습니다. 잘 이해되지 않거나 호흡이 너무 긴 문장일 경우 끊어 읽기가 애매할 수 있습니다. 낭독자로 발돋움하기 위해 묵독과 입대기 낭독으로 텍스트 바라보기 훈련을 했습니다. 말하는 이가 있으면 말을 듣는 이가 있죠. 낭독자는 듣는 이에게 텍스트에 담긴 작가의 생각과 마음을 잘 전달해야 합니다. 오로지 책만 빛날 수 있게요. 복잡한 상황과 감정들과 잠시 멀어져 지금 나의 몸, 여기에 집중하도록 안내합니다. 저는 그런 낭독의 시작이 무척 좋았습니다. 실제 낭독 수업 때도 송정희 성우님은 그렇게 이끌어 주십니다. 여기에 존재하는 나를 바라보고 그에 집중할 수 있도록요.
그 시간들이 참 의미 있었어요. 묵독, 음독, 낭독이라는 단어는 참 생소했습니다. 저에게 그간의 모든 독서법은 묵독이었기 때문입니다. 아, 음독을 한 적은 있습니다. 더 명료한 발음을 갖기 위해 신문사설을 소리내어 열심히 읽었습니다. 어린 시절의 그 시간은 커서도 가끔 뉴스를 보면 따라 읽고 싶은 습관이 되어 본의 아니게 음독 연습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이번에 제대로 낭독 독서법과 만나게 되었죠. 그 여파로 눈앞에 보이는 활자들을 낭독하는 마음으로 소리내 읽게 되고 영상을 보다 불현듯 그 대사를 따라 읊어보기도 합니다. 다만 송정희 성우님은 묵독과 낭독을 너무 구분지어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다음 문장을 미리 눈으로 읽으면서 내 눈과 마음의 연필로 책의 구성을 잡아가며 낭독하라고 알려주셨습니다. 포즈 훈련법을 통해 그 직관을 가질 수 있다고 하셨죠. 저는 잠시 쉬어가며 다음을 준비하는 여유를 배웠습니다. 나에게도 집중하면서 타인인 책을 빛낼 수 있는 여유를 배웠습니다. 실패는 없습니다. 중간에 좌절하고 포기하지만 않으면 됩니다. 가는 길이 끊겨 있어도 새로운 길을 찾아가면 됩니다. 목적지까지 가는 길을 다시 찾으면 되는 거죠. 찾아봐도 길이 없으면 만들어서 가면 되고요. 그러면서 유연성도 생기더라고요. 아파트 한 채 비싼 수업료를 치르고 깨달은 사실인 거죠. 그 실패를 바탕으로 지금의 나에게 낭독이 생겼습니다. 우리나라 최초로 만들어진 북 내레이터 공부를 하는 곳이에요. 처음 나에게 낭독을 만들고자 했던 이유는 거창하지 않습니다. 성우라는 직업의 특성과도 관련이 있는데요. 책을 쓴 사람은 인세를 받죠. 그러면 책을 읽어주는 사람이 되어 목소리 값을 받으면 되겠다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40년 동안 몸남은 성우 생활을 바탕으로 노하우를 집약했습니다. 가던 길이 무너져도 새로운 길을 내서 결실을 이루자는 거죠. 우리가 진짜 원하는 건 이런 즐거움을 다른 사람과 나누고 소통하려는 게 아닐까요? 그래서 이제는 책임감을 느낍니다. 문화를 누리고 싶은 사람들의 마음이 이렇게 간절하고 크다는 것을 알았으니까요. 직접 피부로 느꼈으니까요. 오래오래 낭독 인연들과 함께하고 싶어집니다. 우리에게는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나의 목소리로 사람들에게 다가가고 싶은 거죠. 더 나아가 제 목소리를 사람들이 즐겨줬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자신의 존재 가치를 찾아가고자 하는 겁니다. 누구나 다 주인공이 되고 싶어 하죠. 표현하고자 하는 욕구도 있고요. 그래서 예술성은 모두에게 있다고들 하죠. 낭독을 하며 저 역시 표현하고자 하는 욕구를 발견했습니다. 썩 놀라운 발견이었어요. 늘 평정심을 유지하고 감정에 일희일비하지 않으며 특히 감정을 밖으로 드러내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것을 미덕으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활자를 빌어 작가의 감정을 표현해보고 책 속 인물의 감정을 대사를 통해 표출해 본 겁니다. 그때 자유로움을 느꼈어요. 아, 나도 표현하고 싶은 욕구가 있구나 생각했습니다. 그 새로운 발견은 제가 안 하던 일을 하게 하는 신선한 자극이 되었습니다. 신선한 자극은 곧 삶의 새로운 활기가 되었고요. 에너지가 바닥나 미뤄두었던 일들을 꺼내어 다시 시작하게 하는 동력이 되었습니다. 사람을 완성시키는 건 목소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우가 목소리로 숨을 불어넣으면 인물이나 캐릭터의 영혼이 담기고 살아 움직이게 되죠. 그래서 저는 목소리는 영혼의 울림이라는 표현을 좋아합니다. 자신의 목소리에 관심을 가지고 들어본 적이 많지는 않을 겁니다. 목소리는 정말 신비롭고 소중하며 아름다운 존재입니다. 어떨 때는 목소리만 통해서도 강한 메시지를 받기도 하죠. 눈에 보이지는 않아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좋은 목소리도 습관입니다. 낭독을 해보고 싶은데 목소리가 좋지 않아서 고민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목소리가 평범하다면, 목소리에 자신이 없다면 낭독을 해보는 게 좋습니다. 바위 위로 물방울이 한 방울씩 똑똑 하고 떨어지고 있는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이처럼 습관이 되게 훈련하면 목소리가 좋아질 수 있습니다. 잘 안 되는 것, 지금 나에게 어려운 것을 붙잡으려고 하기보다는 일단 먼저 그 순간에 머무르려고 해보세요. 오랫동안 낭독을 하면 젊었을 때 목소리와 지금 목소리를 비교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이가 들면 근육량도 줄어들고 면역력도 떨어지면서 신체 조건도 달라집니다. 목소리도 신체 조건에 영향을 받습니다. 소리 자체도 꺼끌꺼끌해지고 목소리에 담긴 호흡도 좀 빠질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의 소리에 더 집중하고 인정해야 합니다. 지나간 걸 아쉬워하고 아직 오지 않은 걸 바라지 않아야 합니다. 대신 낭독하는 동안의 감정, 순간의 몰입을 느끼도록 해보세요. 좋은 목소리는 나를 건강하게 돌보는 일이 만든 아름다운 결과물인 겁니다. 건조하지 않게 따뜻한 물도 마셔주고 성대에 부담이 되는 너무 크거나 작은 소리로 말하지 않고 허리도 곧게 펴고 너무 몰아붙이거나 칼날 같은 매서운 내면의 말들로 나를 질책하고 상처 주지 않고 잘 들어주려는 경청의 태도로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여주며 있는 그대로의 감정과 생각들을 수용해 줄 때, 그것들이 습관이 될 때, 그때 비로소 좋은 목소리와 만날 수 있게 되는 거죠. 낭독을 통해 좋은 목소리를 갖게 하는 습관을 형성할 수 있고 지금의 순간에 집중하고 몰입할 수 있으니 분명 매력적인 독서법입니다. 끝으로 추천의 말을 덧붙입니다. 이 책은 낭독을 실천하며 교육하고 있는 성우님들이 쓴 책입니다. 낭독 교과서 같습니다. 낭독의 개념, 방법, 효과가 잘 정리되어 있거든요. 낭독이 무엇인지를 경험담으로 녹여내어 쉽게 풀어줍니다. 이야기와 함께라 공감이 됩니다. 물론 이외에도 낭독의 테크닉에 대한 설명도 나옵니다. 문선희 성우님은 낭독하기 좋은 책들을 소개합니다. 정남 성우님은 끊어읽기와 리듬에 대해 언급합니다. 송정희 성우님은 발음 연습법, 스스로 문답법, 녹음 모니터링 방법을 안내합니다. 조예신 성우님은 후두 마사지법, 바른 자세와 호흡법, 발성법을 알려줍니다. 잘 따라가다 보면 깊고 묵직한 낭독을 체험할 수 있을 겁니다. 전혀 생각지 못했던 낭독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나에 대한 아량, 새로운 독서법에 대한 호기심, 신선한 자극을 통한 삶의 활력, 이 책을 통해 그리고 송정희 성우님과의 낭독 수업을 통해 제가 만난 소중한 자산입니다. 약간은 충동적이었던 시도로 얻은 우연한 만남이었지만 낭독 봉사를 통해 성우님과 동기님들과 귀한 인연을 맺었습니다. 여러모로 저에게 의미 깊은 책입니다. 이 책은 낭독의 개념, 철학, 의미를 잡고 싶다면, 낭독을 체험해보고 싶다면, 새로운 독서법으로 신선한 자극을 찾고 싶다면 꼭 구매하여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편안한 밤 되세요.